무함마드는 가장 훌륭한 인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스 사람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 판단하는 시간이 3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트 머스데스 힘있게 폰 왈랭귀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뇌는 단 0.07초 만에 0.01초 만에 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동화된 사고의 틀 안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은 그 짧은 순간 일어나는 자동적인 뇌의 처리 결과니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개방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0.1초에 불과한 뇌의 처리 과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무함마드가 말하는 판단 없는 보편적인 사랑의 태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은 0.1초에 어떤 판단도 없이 사랑의 태도로 대한다는 것은 무함마드조차도 가장 훌륭한 인간상으로 표현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 하나하나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무함마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인물들은 보편적인 사랑을 인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강조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편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사람을 편견없이 바라보게 될지라도 너무 어렵다는 것은 몸이 체감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특수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변화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알아차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해야 하는 대상이 없는 셈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가 상대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인 사람들도 분급 필요합니다. 설레의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앞에 대해서 판단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뒤에 곧바로 그 판단을 내려도 개방적이고 유해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는 가던 중에 갑자기 위험하게 끼어드는 자동차 만났고 생각해봅시다. 대개 저 사람은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며 불편한 마음이 들겠지만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런 기막한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무함마드가 말하는 가장 훌륭한 인간행위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사랑을 하기는 힘들지만 나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연습은 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의 눈빛을 전하는 연습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휘둘리지 않고 자신 있게 해봅시다. 엠마 왓슨은 다른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린 필요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관계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팀장님이 짜장면을 시키면 다른 팀원들도 모두 짜장면 먹는 문화였고 심지어는 음식점 사장님이 같은 것을 시키면 빨리 나오니 메뉴를 토링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선택이나 이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여에 따르는 문화 속에 있다 보니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고 결정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대를 살아온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매체에서 MZ세대는 개성이 강하며 자기 자신을 우선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MZ세대이기 때문에 나의 제 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 같고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나의 의견을 당차게 말해야 할 것 같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또한 MZ세대라는 이름을 묶인 관계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 때 보면 감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게서 뛰어들게 듣고 수에 가면 힙합 들으면 얘는 관심이 어떠는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해주면 돼. 영화보다 되기 전부터 고추자는 된적이보다는 환경보호에 관심을 보이거나 독서 모임에 들어야만 할 것 같은 안박감을 많이 받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좋아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일 수도 없고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생기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자체를 보다가 건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TVN의 유흥식당 투어는 스페인 가라치코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예능으로 해당 방송사 자체 최고 시청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소한 삶의 모습과 여유로운 풍경이 보는 이들에게 힐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밌게 시청하면서 크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 대부분이 메뉴를 천천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1분, 2분 안에 몇 점을 결정하는 우리의 풍경하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왜 메뉴를 고르는 모습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해답은 문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는 자기 자신의 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메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배려하는 관계주의 문화라서 행동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둡니다. 식당에서도 기다리는 자문을 신경 쓰거나 함께 온 인왕의 기호를 고려해서 메뉴를 선택하죠. 살면서 메뉴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메뉴를 꼼꼼히 살펴보곤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무엇을 먹고 싶은지, 이름이 어려운 이 메뉴는 어떤 재료를 만드는지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자신을 돌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고민해서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최근 제 주변에 등산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화 주제로 등산이 장거리 등산하지만 저는 여전히 등산을 가지 않고 있으며 나만의 동네 카페에서 차 마시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유행어도 화장품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봐도 좋습니다.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선택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아니더라도 나를 살리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주 속은 나라는 투순이라는 존재입니다. 지구는 우주에 떠있는 하나의 참혹한 푸른 점이라고 칼 세이컨이 말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래알이 많을까요? 우주에 있는 별이 많을까요? 하는 질문에는 놀랍게도 정답이 존재합니다. 호주 국립대에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래알은 100회계이고 우주의 별은 700회계 정도라고 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별이 지구의 모래보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700회계의 별도 현재 면역을 가능한 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있는 모래알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성인 남자가 두 손으로 모래를 한번 쥐면 그 안에 800만 개 모래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대한 사막이나 사막은 뽑아서 모래까지 생각한다면 전부를 헤아리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우주의 별이나 지구의 모래알이 수많은 투판일 것. 수조구리의 나무에서 매년 새롭게 자라는 가지각색의 나무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들이 뭉쳐 만들어내는 하얀 구름 등 자연의 거대함을 모두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주의 또 다른 이름이 코스모스라는 제목은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인 광책을 쓴 칼 세이건은 우주의 산성보다 은하계, 태양, 외계 생명으로부터 쌓인 내용을 채우다가 마지막 챕터에서 사람을 다룹니다. 그 책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억 배의 그리고 거기에 10배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걸어보는 하나의 유기체. 이 문장을 통해 칼 세이건이 우주를 바라보듯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넓은 사고를 하고 싶을 때에는 두 가지 관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중립적인 관점입니다. 지구를 넘어 태양계를 넘어 은하를 넘어 광목으로 우주까지 사람을 바라본다 생각하는 우리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로 이제부터 벌써 시작해서 하며 거시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